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까지 참 다양한 선거가 있었고 중요한 선거주도 많았는데 이번 선거만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괜히 그냥 큰 게 터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해가지고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도 있지만 주변인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가 관여가 돼 있는 사건이 당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워낙에 거대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쩌다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그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조국이고 두 번째가 바로 추미애입니다. 송영길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나 덩치를 키워줬으니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쪽이 가슴 아플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막았다.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박은정 지청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FC 수사입니다. 박은정이 누구냐? 현재 성남지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계속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오르내렸거든요. 우선 일단 남편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종근 차장검사인데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쌩 난리를 다칠 때 검찰개혁단의 선봉에 원포인트 인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종근 차장검사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씨는 나경원 의원과도 악연이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판사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박은정 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나경원 남편, 즉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런 식의 주장을 낙곰수가 했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6 재보궐선거 당시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낙곰수가 뭐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봐봐라. 나경원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청탁 전화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고 넘어졌던 것이고 그 프레임이 그냥 단순한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박은정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증언을 해버리니까 진짜인 것처럼 포장이 됐던 겁니다. 애당초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어떻게 낙곰수에서 저런 식의 내용을 알게 됐던 것일까? 혹시 박은정 검사가 낙곰수에 흘려준 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검찰 주변에서는 박은정 검사와 가까운 사람이 주진우 씨 측과 매우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얘기는 사실이라고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박은정 검사는 휴대전화기도 꺼놔가지고 제대로 연락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박은정 검사가 진짜 검사가 아니라 정치 검사다. 낙검수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 이후로 사실상 박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박은정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니 그게 바로 누구 때였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추미애가 박은정 검사를 감찰 담당관으로 임명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감찰을 하는 것인데 누구를 감찰하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뻔한 것이죠. 추미애가 임명한 감찰 담당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를 감찰할지 누구를 원포인트로 딱 집어가지고 감찰할지 뻔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피셜이 진짜였다라고 확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정화 검사였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이정희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추미애, 박은정 라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양심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한창 논란이 됐던 것이 판사 문건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정화 검사인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던 거죠. 누가 도대체 그런 식의 지시를 했을까? 의심이 되기는 의심이 되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뇌피셜인데 아예 대놓고 이정화 검사가 뭐라고 못을 박아줬습니까? 누가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박은정 당신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박은정이가 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박은정 검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장이 나왔습니까? 성남FC 수사를 막았다. 이런 주장
주장이 나왔는데 성남FC 수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남FC의 구단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수십억씩 후원했다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규모가 엄청납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자동에다가 사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42억을 후원했다라는 거죠. 두산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됐거나 농협이 됐거나 차병원이 됐거나 알파돔시티가 됐거나 현대백화점이 됐거나 하나같이 분당해서 거대한 그런 지금 기업들인데 대부분이 수십억씩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받았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성남지청장이 누굽니까? 바로 박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기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의 수사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판사 문건 논란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정화 검사가 없었으면 사실상 그냥 의혹으로서 그냥 뇌피셜로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정화 검사가 양심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간으로 알려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박하영 차장검사입니다. 박하영 검사가 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그 검사인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사직서를 내버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박하영 검사랑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을 놓고 마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제3자 뇌물 제공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성남FC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박하영 검사가 도저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검찰을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정화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박하영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때 그 스토리가 또다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의 결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무마를 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다 드러나가지고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거 그게 그때의 결말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번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참으로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과오를 통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도 잘못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운명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